봉쇄 대상은 호르무즈에서 이란 항구로 오가는 선박인데요. 이란도 투쟁을 예고한 만큼 일촉즉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 접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결국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호르무즈 봉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군사적 대응을 넘어 홍해로의 확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Has the blockade started, sir? Yeah, started 10 o'clock.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اعمال محدودیت آمریکای جنایتکار بر حرکت مرور دریایی شناورها در آبهای بین المللی اقدامی غیرقانونی و مصداق دزدی دریایی است.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ا صراحت و قاطعیت اعلام می‌کنند امنیت بنادر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یا برای همه است یا برای هیچ کس. اگر امنیت بنا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تهدید شود، هیچ بندری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در امان نخواهد بود. 네,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약 운반선 격침하듯이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거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그런 방식대로 이제 마약 운반선이라고 이제 격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휴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지금 현재 이렇게 위기를 조성하고 잘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금 재봉쇄하는 이것도 과연 국제법적으로 맞는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미국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란이 경고를 했습니다.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때 이란도 이것은 이제 휴전 기계 때문에 좀 참은 면도 있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도 이란이 이럴 거면 좀 미국을 또 오히려 시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에서 출발한 항구가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또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대로라면 격침시킨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중국 배가 우리 이란으로 갈까 여기 지나가야 되겠다 했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똑같이 미국을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격침시키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중국 배라든가 러시아 배라든가 이런 배를 견딜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지금 공언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과연 격침으로 갈지 트럼프 대통령 말은 내일까지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격침으로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함 15척 정도로 일단 막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규모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작전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선을 검색하려면 부대가 직접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상선을 검색하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려면 어렵고, 또 트럼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나오는 그 원유를 실은 유조선과 통행세를 낸 이제 유선인데 통행세 유조선을 또 어떻게 확인하죠? 통행세를 보면은 물론 통행세 내는 방식이 좀 이렇다고 합니다. 정확치는 않은데요. 통행세를 보면은 그 중개상이 있습니다. 예. 중개상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그 함정에 대한 상세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이란 혁명 수비가 검토를 한 뒤에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통행세를 이제 중개상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 개념들이. 그냥 정말 저는 정말 이제 미국이 정말 이 호주미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보단 좀 이름처럼 있겠죠. 지금 현재 전쟁의 무게중심은 좀 바뀌었다. 이란의 군사력에서 호주미 해협 통제권을 가져오는 걸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미국이 이제 앞으로 내가 호주미 해협의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 해군 함정 15척이 있지만 지금 희망봉을 돌아서 지금 항공 함정이 또 추가로 증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 안에 기간이 되면 미 해군 전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겁니다. 다시. 그러면 트럼프가 연대로 협상 안 되면 제한적 지상전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예. 애초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최초에 미군 해군 군함이 2척 들어갔을 때 기뢰 제거 작업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뢰 제거 작업에 대한 지금 미군 해군의 그 기뢰 제거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뢰 제거는요, 저희가 좀 이제 군사적으로 좀 미군은 이제 기뢰를 이제 소형으로 이제 제거를 안 합니다. 그 과거에 보면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 함정이 우리가 뭐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함정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 기뢰를 제거를 포기했나 그건 아니고요. 예.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들을 싣고 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소형이 가서 직접 기뢰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잖아요. 예. 하는 게 아니고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그리고 하늘에서 소해 작전 헬기가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제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어제 이스함이 저 2척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하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까지 전쟁이 진행된 동안 무인 잠수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4cm 핥았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는 미군이 함정을 넣을 수가 없죠. 예.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기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제거될 것 같은데 일단 미 해군 함정이 그 2척이나 들어갔다는 거는 그 핵은 기뢰가 없다는 뜻이 되겠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말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뢰를 무차별 살펴서 어딘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기뢰들이 과거의 기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 지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한폭탄처럼 시간을 장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과거에 이제 김대현 교수님도 말씀 잘 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의 최후의 뭐 수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혁명 수비대가 무차별적으로 이게 기뢰를 살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면 스마트 지뢰들이 있습니다. 그 지뢰 뭐냐면 시간을 이제 장입해 놓으면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내가 한 달 작전하겠다, 반년 작전하겠다면 그 시간이 이르면 기뢰가 안에 물이 들어오고 물속에 깔아앉으면서 폭발도 하지 않고 사용 불능화가 되는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란의 주장이 우리가 뭐 무차별을 살포해서 위치도 몰라 하는 거는 아마 그 블러핑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